405쪽에 그렇잖아. 또 우리는 또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명시다 금지한다는 실명등법 어려워요. 기출문제 수준이 보통 출제가 여기 거의 뭐 최근에 출제 경향이 사례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런 나왔다 그러면 최소한 75점 정도 이상 되는 문제, 거의 기출문제 수준이 이 문제 맞히면 다 고득점 하는 거죠. 이렇게요. 실명법이 그래도 왜 어렵지 않고 중요하냐면 물론 민법에서 한 문제 나오지만 2차 과목 공부하신 분들은 중요 실무에서도 이 한 문제 나오는데 중요 실무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이게 실명법이 양쪽에서 모두 어렵게 나오는 편인데 그래도 실명법에서 탑픽이 어디냐, 탑픽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도 거의 뭐 3자 간의 명의신탁. 저는 올해 여러분들 32회 때 이 3자 간의 명의신탁 문제를 만날 확률이 70% 80% 이상이라 봐요. 한 문제 나오니까 두 문제는 안 나오니까. 이 사례 문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는 물론 전 계약명 신탁이에요. 계약명 신탁. 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유형이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별표 하나는 굳이 말하자면 이자 간의 명의신탁. 자, 이런 순서대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는 목적시하는 공부가 아니라 수단시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내가 실명법 공부한다면 제일 먼저 이걸 먼저 정복하셔야 돼요. 이걸 먼저 보시고 더 여력이 되시면 이거 이해하시고 더 여력이 되시면 이것까지. 그렇지만 참 안 된다면 이것만이라도 어떻게 해봐야 된다는 거 선생님이 제가 해주는 것은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명의신탁이란 말 뜻이야 뭐 요 정도 말 뜻은 아는 거고 이제 명의신탁이란 말은 내부적 소유자와 외부적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약정. 내부적으로는 내 거로 하기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네 명의로 해놓기로 하자. 일치하는 약정인데 이 법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유를 막론하고 명의신탁 약정은 어쨌든 이것이 3자간이건 계약명의신탁이건 2자간이건 명의신탁 약정은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뭐다? 무효이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예요. 이유를 막론하고 무효이다. 그렇지만 비록 신탁자와 수탁자가 이루어진 그 명의신탁 약정이 비록 무효이지만 이것이 무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103조 위반의 무효는 아니다라는 편이에요. 이 편이 잘 나와요. 무효지만 그렇지만 103조 무효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요게 103조 위반의 무효가 돼버리면 이미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게 103조야. 첩계약이나 도박계약 같은 거 보면 이미 이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근데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이 반환 청구가 돼요. 그렇죠? 무효지만 103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편하고 또 비록 명의 약정이 무효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3조란 말과 불법원인급여란 말을 거의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해당돼 버리면 불법원인급여. 103조 위반이 아니라면 불법원인급여는 아니다라 편하는 거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무효이지만 이 명의탁에서는 비록 무효이지만 어쨌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어떤 방식이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 과정에서 반환을 청구했는데 수탁자가 안 돌려주죠? 안 돌려주면 소송할 수밖에 없어. 부당반환 청구 소송 들어가면 명의신탁을 밝히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치 않는데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네가 왜 반환 청구하냐? 명의신탁한 겁니다. 라고 밝히면 이 법에 따른 처벌은 받죠. 명의신탁 부동산 가격의 30% 이내에서 과징금, 이행강제가 부여받고 형사처벌은 받을지언정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이 세 단어를 좀 잘 봐주시고 자 바로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제일 먼저 406쪽에 2번 지금 봐보세요. 단답식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간단하게도.
다음 같은 경우는 명신탁의 적용이 배제된다. 여기서 배제된다는 얘기는 다음 같은 경우는 명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명의탁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유권 이전액을 넘겼죠. 왜 넘겨준 거냐? 채권자 앞으로 돈 갚을 때까지 등에 넘겨준 양도안보. 그 다음에 담보하던 게 소유권 담보하던 게 잡히는 거. 돈 빌린 채권자가 소유권이나 가등당 담보하던 게 이런 것은 명의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명의신탁에 해당돼서 처벌받는 것은 소유권 이전만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 가등기도 원래 남의 명의로 가등기 놓으면 이것도 처벌돼요. 이렇게요. 그런데 채권 담보 목적인 담보하등기는 처벌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신탁법이에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도 소유권 이전을 수탁자 앞으로 해놓는다고 이렇게 해놓는데 그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는 명의를 빼돌린 게 아니에요. 그 다 원인이 나와. 원인은 신탁 원인으로 수탁자 누구, 신탁자 누구. 이 신탁법에 따라 이런 등기는 당연히 처벌받지 않는다. 또 하나 명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름은 상호 명의신탁이야. 그렇지만 명의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 배울 때 뭘 배웠냐면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게 있어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내부적으로는 네 거 내 걸 분명히 하고 대외적으로만 공유로 등기하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다른 말로 상호 명의신탁은 이름은 명의신탁이지만 명의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단답식 문제 나왔을 때 아무것도 안 해. 그렇지만 이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배웠던 양도담보라든가 다른 말로 매도담보 또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담보하등기. 세 번째는 신탁법에 따른 소유권 신탁등기. 하나 더 보자면 상호 명신탁. 이 네 가지는 명신탁이다, 명신탁이 아니다. 명신탁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명신탁에 해당돼요, 이거는. 명신탁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해당되지만 특례, 그 특례를 적용해서 특별히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겠다. 그래서 특례를 3명 인정하죠. 자, 누구 있나요? 그 밑에 보면 종종 땅, 그리고 배우자끼리 이뤄진 거, 또 하나는 종교단체. 이 세 가지는 탈법 목적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고 그 유효성 인정해주겠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객관식은 보세요. 다음 중에서 명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틀린 것은 그러면 이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는 명신탁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만 특례적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야. 이건 해당하지 않는 거고요. 그럼 같이 섞어버리면 정답은 이걸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걸요. 그 여기 때문에 본 거야. 여기 2번 나온 게 다 그 문제예요, 그 문제. 해당되지만 특례적 처벌하지 않을 뿐이에요. 탈법 목적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끼리 이어진 명의신탁은 탈법 목적이 아니었다면, 예를 들면 원래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이것을 남편이 아니라 부인 명의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 명의로. 그러면 이게 탈법 목적이 아니라면, 전쟁 까는 거예요. 탈법 목적 아니라면 특례 적용해서 처벌하지 않고 유효성 인정하겠다. 그러면 이 부인 앞에서 한 수탁처럼 등기는 유효한 거예요. 그렇죠? 소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부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혼하게 됐어. 남편이 부인한테 내가 당신 명의탁 부동산 돌려달라. 찾아올 수 있어, 없어요? 이론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데 이때 찾아오려면 얘가 뭐라고 보세요. 명의신탁 약정을 부부간에 유효하니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 나 5년 전에 당신하고 명의신탁 해놓은 거 약정한 거 그거 해지한다. 쓸 수 있는 용어, 못 쓰는 용어.
쓰는 용어예요. 여기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제 이자가나 명시타 이런 데서는 그 명사 약정 자체가 무효야. 무효인 계약에서는 해지한다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야. 해지니 해지라는 것은 일단 계약 유효했을 때. 근데 배우자, 종종, 종료단체 명사 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시탁 약정을 해지하고 맞는 지문이에요. 여기서는 맞는 지문이야. 딴 데 다 틀리는 거야. 근데 지금 공부를 하신 분들이 지금 요 용어 때문에 지금 오히려 헷갈린 거 지금요. 유효하게 해지하고 신탁자 남편은 아버지로 썼네. 남편은 수탁자 부인에게 명의상 약정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 찾아올 수 있다. 이전을 청구하여. 이 단어 맞는 지문이에요? 틀리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에요. 현재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부인한테 있기 때문에 부인이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다는 용어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근데 이따 보면 이게 이제 3자 명의탁이건 2자 명의탁에서는 그 명의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계약을 해지한다는 용어가 있을 수 없고 수탁자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해요. 그 용어는 틀리는 거야.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는데 무슨 소유권 이전을 청구합니까? 그러니까 용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특례가 적용되는 이 경우는 이게 유효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단어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얘기 어디 나와 있냐면 406페이지에 보면 3번에 1번 동그라미. 그 하나만 기억하셔. 하나만. 요 용어는 맞는 용어다. 자, 유형 바로 들어갈게요. 이자 간의 명의신탁. 물론 세 문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출제 비중 하나 떨어지지만 좀 봅시다. 이자 명의신탁. 토지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이 토지를 등기해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유는 하나는 법률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 농지 5,000평인데 농민이 아니자 농지를 계속 보유할 수가 없잖아.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 앞으로 계속 명의를 해놓으면 세금이 많이 나요. 세금이 여러 가지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 때문에 팔고 싶은 마음 없고요.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부탁해서 야, 네 명의로 좀 명의신탁 해놓기로 하자. 네 명의로 좀 해놓기로 하자. 그래 네가 농사 져먹어. 내가 네 명의로 해고 네가 점유하면서 사용하다가 이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돌려줘. 그렇게 하기로 하지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부적으로 누구 토지를 하기로 하고 내 거로 하기로 하고 대외적으로 누구 명의로 해놓자? 네 명의로 해놓자. 그럼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법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은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뭐다? 무효이다. 그래서 이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어쨌든 을 앞으로 명의를 해놨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부터 15년 전 일이야. 1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현재 등기 떼어보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나요? 수탁자 을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을 명의로. 15년 전에 이루어진 명의탁이에요. 그러면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탁자 을 명의로 되어 있는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이다. 이 등기는 무효예요. 남들 눈에는 을 것처럼 보이고 남들 눈에 을이 소유권처럼 보이지만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야. 그러니까 이 등기가 왜 무효가 되는 겁니까? 그 원인이 15년 전에 그 명의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 무효인 원인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화되기 때문에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수탁자 을은 이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유권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진짜 안 돼요. 자, 첫째 요 얘기고 두 번째 봅시다. 그런데 얘가 자기 앞에 명의하고 등기 내놓고 점유하면서 이 토지를 사용한 것이 지금 10년이 지났어. 15년을 사용했어 지금. 그럼 수탁자가 신탁자 쫓아가서 등기부 취득시효. 현재 4명이라는 등기가 비록 무효인 등기라도 몇 년만 점유하면 10년만 점유하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데 명의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10년 이상 점유하고 사용했다면 수탁자 신탁자에게 을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세 번째 수탁자 을이 신탁 갑에게
부동산 등기부, 이런 등기부 취득시 같은 것을 주장해서 소유권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우리 판례가 하는 얘기가 명의 수탁자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다. 판례가. 타주 점유자는 10년 아니라 100년을 점유했더라도 취득 주장해서 소유권 얻을 수 없다. 첫째 얘기고. 자, 네 번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때 15년 전에 비록 명의상 약정한 것은 무효이지만, 이게 무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웠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표현해요. 여기에 해당돼 버리면 뭐가 안 된다?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야. 비록 명의상 약정한 것이 무효이지만 103주반은 아니고, 비록 명의상 약정한 것이 무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탁자 갑은 수탁자 을에게 이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찾아올 수 있어. 찾아올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돼요. 이 명의탁 밝히기만 하면 돼요. 판사님, 이 15년 전에 진짜 매매한 거 아닙니다. 이게 명의탁입니다. 이걸 밝히면 찾아올 수 있는데, 이거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편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데, 다만 찾아올 방법이 문제야. 첫 문제는 가끔 가다가 요 지문을 물어요. 요 지문. 이게 하이라이트야. 객관식에서는. 어디 찾아오나 보세요.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407쪽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거기 2번에 2번 동그라미 신탁자의 소유권 회복 방법 거기 보면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어디 찾아보세요. 진정 명예회복.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등기는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찾아올 때 쓰는 용어예요, 용어. 신탁, 수탁자에게 진정 명예회복에 따른 등기 청구. 이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또는 신탁 자본사 을에게 소유권에 기인한 결과 제거 청구하면서 말소해달라. 이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거. 요렇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자 명의탁에서 소유권은 갑한테 있는 거예요? 을에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있는 거야. 남들 눈에만 을 것처럼 보일지언정 이 등기가 무효이고, 을이 소유권 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야. 근데 등기를 떼어보면 을면이 있잖아. 을면인데 무효인 등기지 남들은 모르잖아,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 갑이 소유권에 기인한 결과 제거. 내가 진정한 소유자다. 네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시켜달라. 이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또는 진정 명회복 등기 이런 용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이거 용어들이 까다로워요. 절대 못 쓰는 용어가 뭐냐? 신탁자 갑은 을에게 신탁자 수탁자에 쫓아가서 나 15년 전에 명의신탁한 거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이 단어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게 틀리는 거예요. 해지라는 용어는 뭘 쓰는 용어다? 요에 쓸 때. 무효인결 해지한다는 말 없어. 해지하고 신탁자 갑이 수탁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 이 단어 쓰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왜 안 되는 겁니까?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네가 소유권자인데 얘가 무슨 얘한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해. 얘가 소유권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그럼 요 단어만 조심하면 돼. 찾아오는 방법론이야. 방법론인데 어쨌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반환 청구에 찾아올 수 있는데 진정 명의회복, 소유권에 기인한 말씀기 이런 거 청구하는 거지.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하여 말이 안 되는 거죠. 항상 정답은 이거예요. 이 용어 쓰지 말아라. 용어 까다롭잖아. 지금 벌써 까다롭잖아요. 이거 제일 조심하시고. 하지만 이 법의 특징이 이자가 아니건 삼자가 아니건 수탁자 앞에 등기가 삼자 병한테 넘어가면 제3자 병은 몰랐던 선이건 알았던 악이건 불문하고 선이할 불문하고 삼자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악이도 보받는다. 그러면 신탁자 갑일자에 볼 때 제일 무서운 일이 뭡니까?
수탁자 의뢰압으로 돼 있으면 어쨌든 찾아올 수 있어. 뭐 진정명의회복이건 소유권액이나 결과적 뭐 말씀기건 어쨌든 찾아오는데 3자도 넘어가면 끝장나는 거야. 3자가 선입뿐 아니라 뭐까지도 악의까지도 보호받는다. 이번의 특징이죠. 선악을 불문하고 3자는 모두 보호받는다. 못 찾아오는 거죠. 자, 이 얘기예요. 끝이에요. 끝. 그렇지만 내 지문들이 이런 거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얘에게 취득 실정할 수는 없다. 또 하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써서 찾아와야지 명의상 약정을 해지하고 신탁, 수탁자에게서 이전을 청구하여 이 용어는 안 된다. 이게 정답이야. 뭐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만 용어들이 우리가 사실 안 써본 용어들이라 그렇지 여기 간단 잘 정리되어 있어. 요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넘기시면 408쪽에 2번에 3자 간의 명의신탁. 요게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이제 탑피를 꼽는 건 요거예요. 이 3자는 명의신탁이 사회에서 할 때 가장 이게 많은 형태예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묻는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3자 간의 명의신탁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이걸 다른 말로 같은 말이에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 용어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아주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자, 3자 명의신탁이니까 당연히 등장인물은 명의신탁 얘기가 항상 3명이 등장하는데 자, 토지가 있다 칩시다. 이 토지가 토지 소유자가 A라 칩시다. A가 토지를 매물로 내놨어요. 이 땅 팔겠다. 농지 5,000평이에요. 자, 5,000평 팔겠다. 이 땅을 갑이라는 사람이 사고 싶어. 사두면 돈도 되고요. 사고 싶은데 자기 명의는 등기할 수가 없어. 등기는 안 하려고, 자기 명의 등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농민이 아닌 자기가 뭐 농지를 소유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뭐 과세 문제도 있고 등등해서 어쨌든 매매는 하고 싶어. 그래서 10억에 사고 팔기를 하자. 매매하고 싶은데 자기만 등기할 수가 없으니까 고향에 있는 조카가 있어. 을조카. 조카야, 내가 널 5,000평을 사야 되는데 내 명의로 등기할 수 없으니까 네 명의로 등기해놓기로 하자. 그렇게 좀 해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촌. 그러면 두 사람 사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명의, 신탁, 약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명의상 약정은 이유를 막론하고 요요다 무효다. 무조건 무효예요. 이때 이 사람 뭐라 불러요? 신탁자라 불러요. 신탁자이자 이 사람이 매수인이죠. 그 매매 계약서를 누가 쓰는 거예요? 신탁자가 계약 맺는 거야. 이따 보면 계약 명의 신탁은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야.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거 수탁자가.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신탁자가 돼버리면 이거 3자 명의 신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계약 당사자가 신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직접 계약 당사자 돼버리면 그럼 계약 명의 신탁이 되는 거예요. 자, 매매 체결됐어요. 그러면서 매도인한테 부탁해요. 매도인 씨, 내가 10억에 사겠다. 지금 너도 알다시피 농민이 아닌 내가 농지 5,000평을 등기낼 수가 없으니까 등기는 이 조카명으로 등기내려고 하니까 좀 협조해달라. 협조해주겠냐? 협조해준대요. 협조 안 해주면 내가 땅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이 협조를 얻는 거야. 그러면 매도인은 얘들이 명의신탁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얘가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매도인을 속이고는 할 수가 없어. 왜? 매도인이 잔금은 누구한테 받아요? 잔금은 갑한테 받지만 등기는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 을한테 넘겨주려면 매도인이 부동산 매도 인감증명을 누구 이름으로? 얘 이름을 띄워줘야 돼. 그러니까 3명이 협조하지 않고 안 되는 거야. 응? 3명이 모두 알고 있고 3명이 모두 협조한다 해서 3자 간의 명의신탁이 부르는 거야. 3명이 모두 짝짝꿍이 돼야 돼. 3명이 모두. 그래서 잔금 이렇게 치르고 등기는 직접 이렇게 나는 거죠. 이렇게 등기는. 이때 매도인과 신탁자 매수인데 이루어진 이 부산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유효해요. 그래서 이 부탁에 따라서 매도인에서
수탁자 을 앞으로 이루어진 이걸 뭐라 부르냐 항상 물권 변동을 물권 변동, 소유권 변동, 물권 변동. 여러분들이 항상 물권 변동이 많이 나오면 등기. 그럼 매도인에서 수탁자 앞으로 이루어진 물권 변동은 등기는 이것은 유효다, 무효다. 이거는 무효예요. 왜 무효가 되는 겁니까? 둘이 매매한 적이 있어 없어요? 항상 등기라는 것은 어느 등기가 났다면 그 등기에 이래진 원인이 존재해야 되고 원인이 존재하고 원인이 유효해야지 등기 유효한 거지. 무등생할 때 유효한 게 아니잖아요. 이 등기 무조건 무효가 돼요. 그러면 단어를 쓸 때 먼저 매매계약 자체는 매도인과 신탁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 매도인에서 수탁자의 물권 등기는 무효. 신탁 소유탁 이루어진 명의 약정도 무효. 등기 떼어볼까요? 이게 3년 전 일이야. 그래서 등기 떼어보면 명의탁해서 매도인 A에서 현재 2번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원인은 매매 수탁자 을 하고 등기가 나 있어요. 이게 3년 전 일이야. 그러면 이 등기는 현재 수탁자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 3년 전에 이루어진 명의탁이에요. 이 등기 자체는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등기는 무효이다. 항상 등기라는 것은 남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유효한 것처럼 보일지언정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다.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수탁자 을은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탁자 을은 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자, 여기서 인정. 그러면 A, 신탁자 갑, 수탁자 을, 세 사람 사이에 내부적으로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야. 그러면 매도인이 도와줘서 수탁자 같은 게 났잖아. 그러면 A, 갑을 사이에, 세 명 사이에 내부적으로 소유권자는 누가 소유권자다? 저기요. 우긴다가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뭐, 갑, A만 난리가 아니야.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A한테 있는 거예요. 왜 A한테 있는 거냐? 자, 이렇게 이루어진 등기 자체는 무효예요. 무효는 물권 변동이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얘는 매매는 유효하지만 등기 냈어요? 등기 안 냈어요? 못 냈잖아요. 대한민국 민법은 뭐 없이는 등기 없이는 매매 잔금 치렀더라도 매수나 앞으로 등기가 나지 않으면 소유권 변동 벌어지지 않아. 형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갑은 등기를 내지 못했지. 등기가 안 났으니까 소유권은 안 넘어온 거지. 을은 등기 나더라도 무효인 등기니까 소유 이전이 안 되지. 그럼 소유권 어디 있는 거야? 법적으로. A한테 있는 거야. 불러야 돼요. 그럼 외부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외부적. 대외적. 외부적으로는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네 아주 공부 안 하시는 분들 길거리 다니시는 분들 그냥 똑같은 대답을 해. 그냥 보이는 대로. 외부적 소유권도 A한테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등기 제도는 형식주의, 또는 효력 발생 요건주의, 독일법주의라 불러. 그 형식을 택한 나라의 장점이 뭐냐? 소유권의 일원화. 소유권 한 사람한테 있다 그래야 돼. 의사주의, 대항요건주의, 불법주의, 등기법에서 의사주의, 대항요건주의, 불란서, 미법주의를 택한 나라는 소유권 이분화 현상이 벌어져. 내부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이나 외부적으로는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소유권 둘로 나눠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 민법은 소유권 일어나. 소유권은 한 명한테 있다 대답해야 돼. 외부적으로 소유권자는 A예요. 둘 다. 요게 포인트야. 상식으로 생각하면 을에게 있다리 대답해야 될 것 같지. 그런 문제 내겠어요? 안 내지. 이리 드는 거야. 자, 그런데 매매 유효하기 때문에 신탁자 갑은 매도인에게 이제라도 등기 청구권, 등기 내달라, 내 앞에 내달라, 등기 청구권은 이것은 인정된 상태, 인정이 안 되는 상태예요. 인정되는 거야. 자, 그런데 수탁자 을은 소유권 취득이 안 되지만, 그래서 이게 무서운 점이 뭐냐? 수탁자 을이 자기한테 명의 있다는 이유로 병한테 팔아버리면, 자기한테 명의 있다는 이유로 얘는 모를 수 있잖아. 이게 무효인 등인지 모르잖아. 팔아버렸다면 제3자 병은 몰랐던 선이건 알았던 악이건 불문하고 둘 다
선의를 불문하고 얘는 뭐냐? 소유권 취득이 된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소유권 취득되면 A는 을한테 뭐 부달반환 청구가 어떻고 손해배상 청구가 어떻고 이런 건 요구할 수 있죠. 땅은 못 찾아오는 거야. 그런데 얘가 팔아볼 위험이 있어. 얘 마음 변하는 것 같아. 얘가 팔아버리면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자꾸 이 땅을 자기한테 명의가 있다는 이용해서 한 번 산 인생인데 먹고 죽겠다. 갑자기 많이 바뀌었어. 사람 마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다 아시는구나.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변하는 거야. 너무 무리한 요구하지 마셔. 뭐 맨날 연애할 때랑 똑같으면 결혼해서 되겠어요? 정신병이지. 다 변하는데 어떻게 그것만 안 변해? 자, 여기 넣었어요. 이런 위험이 있는 거야. 얘가 제일 마음이 와서 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얘 땅 팔아버리면 끝장나는 거야. 병원 제일 마음이 급한 사람은 갑이라고. 얘가 제일 급하다고.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찾아올 것이냐. 여기서. 자, 이제 두 번째 얘기 볼게. 이때 매도인 A는 수탁자 을에 쫓아가서 무효를 주장하면서 야, 네 앞에 한 등기 무효 주장하면서 을아, 네 앞에 한 등기를 말소를 걸라. 등기 말소를 매도인은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이게 무효고 소유권이 여기 있잖아요. 따라서 3자 명의탁에서 매도인은 수탁자 쫓아가서 3년에 쫓아가서 너 무효인 등기 때문에 등기를 말소해달라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등기를 말소를 요구해서 이 등기가 만약에 말소가 됐다 칩시다. 말소가 되면 얘가 이 땅 소유권 가져요 못 가져요? 최종적으로 못 가져. 말소는 뭐 합니까? 다시 얘한테 뭐가 기다리고 있어? 등기 청구가 기다리고 있잖아. 등기 청구는 있잖아. 매매 유효하기 때문에. 그 등기 청구하면 다시 이렇게 등기를 누구한테? 갑한테 등기를 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매도인은 수탁자 쫓아가서 무효를 주장하면 등기 말소는 시킬 수 있지만 말소시켰다 소유권을 갖지는 못한단 말이야. 최종적으로. 다시 갑이 등기를 청구하면 갑 앞으로 뭘 내줘야 돼? 등기를 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말소시킬 이유가 있어 없어요? 이유가 없잖아. 이거 말소를 시키면 내가 내 땅이 돼. 내 소유권 가질 수 있어. 그럼 뭐 길을 쓰고 말소를 시키겠지. 뭐 소송을 통해서라도. 말소시키면 뭐 합니까? 다시 갑이 등기 청구하면 갑의 등기를 내줄 의무가 있잖아. 자기 땅이 못 되잖아. 그냥 말소는 요구할 수 있지만 얘가 말소를 안 시킨다고. 말소 시켰다고 해서 자기 땅 되지가 않잖아. 다시 등기 청구하면 등기를 내줘야 되잖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가 말소를 시키면 간단한데 안 시키니까 급한 신탁. 얘는 이제 전화도 안 받아. 이 조카는 이제 전화도 안 받아. 전화도 안 받고 급매물 매년 내놔서 급세일이라 써놨어. 땅에다 말뚝을 박아놨어. 급세일. 팔겠다고. 등기도 안 받아. 그러니까 얘가 마음이 급하잖아요. 근데 얘는 말소를 안 시킨단 말이야. 시키면 뭐해? 다 등기 청구 등기 또 다시 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탁자 갑은 어떻게 그러면 얘가 이제 속을 찾아나 보세요. 신탁자 갑은 매돈 A를 뭐해서? 대신해서 을 앞에 돼 있는 등기를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야. 직접 말소는 안 돼. 왜? 매너가 유효하지만 등기가 안 난 사람이잖아. 등기가 안 난 사람 물권자가 아니야. 물권자 아닌 사람 직접 청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3자 명의탁에서 신탁자는 얘가 말소 안 시킨다면 매도인 A를 대의해서 수탁자부 등기를 말소시켜버리고 대의 말소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대의 말소를 해달라 그러면 얘를 대신에 말소를 청구하면 얘가 말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 말려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소송해야 돼. 판사님 제가 A를 대의해서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테니까 을 앞에 등기를 말소한 판결을 구합니다. 소송을 제기했어. 말로 안 되니까. 그러면 판사가 대뜸 갑보고 뭐라고 갑보고 네가 왜 대의해서 청구하니? 네가 남의 등기를 왜 말소하라 말아 대의 청구하고 난리야? 너 뭔데? 그러면 밝혀야지. 제가요 사실은요 명신탁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제가 실제 대금을 다 지급했다는 영수증, 계약서 다 있지 않습니까? 즉 명의사를 밝히지 않고서는 이 소송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아, 네가 뭐 남의 등기를 대해서 말소하라 말할 권리가 이걸 입증해야 될 거 아니야. 뭘 밝혀야 돼? 명의사. 밝히면 판사가 아유 잘했네. 과징금 몇 프로? 명의탁 부동산에 30% 이내에서 과징금 얻어맞고 형사처벌 신탁자 5년의 징역이나 2억 원의 벌금 얻어맞고 이걸 각오하면 땅은 찾아올 수 있어.
그럼 말소 하라 판결 나오겠지. 그 대신 이제 명의 타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행정처벌 각오해야겠지. 그렇게 밝힐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의말소 시켰어. 대의말소 시켜 말소하라 판결 나왔어. 그럼 얘를 대신해서 소송까지 제기해서 대의말소 시킨 다음에 얘한테 땅을 찾아온 다음에 다시 얘를 상대로 다시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 청구해서 이렇게 이전 등기 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결국은 소송 몇 번 해야 돼요. 얘들 다 협조를 안 해. 다들 입 다물고 있어 그냥. 아 내가 뭘 하면서 그냥 어디 땅 좀 먹어볼까 하고 소송 2번 해야 돼. 한 번은 대의말 소송을 제기하고 말소 시켜놓은 다음에 갑이 등기를 안 넘기면 3년 전에 매매했던 증거를 제시하면 다시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등기 2번 청구해야 된다. 땅은 찾아올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신탁자가 뭐를 밝히지 않고선 명의사를 밝히지 않고서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야. 뭐 어렵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리 청구에 말소해야 된 거지. 즉 아무리 명의탁 했지만 신탁자, 수탁자의 직접 다이렉트로 직접 부동산 반환을 직접 다이렉트로 부동산 반환을 또는 직접 얘한테 등기 청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게. 등기가 안 났기 때문에. 요 지문만 주의하면 돼요. 요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응? 소유권 이렇게 있는다. 법적으로 이렇게. 뭐 어렵습니까? 3자 넘어가면 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하는데 얘가 선이건 악이건 불문하고 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데 제3자가 수탁자 을에게 매매를 적극 가담 권유하여 수탁자야 네 앞으로 등기돼 있어봤자 이게 무효인 등기야. 너 10년 아니야 100년 지나 넌 소유권 취득이 안 돼. 너 싸게 팔어. 뻔히 명의탁 알고도 제3자 병이 수탁자의 매매를 가담 권유하여 이 말만 나오면 뭐가 되는 거다? 103조 위반. 103조 위반 있다. 이때는 병의 등기 명의는 이것은 무효예요. 이때는 보호받을 수가 없어. 이 말만 나오면. 왜? 제왕조항. 부동산 얘기가 나왔어. 부동산 얘기가 나왔는데 3자가 누구한테 매매를 가담 권유하여 이 말만 나오면 반사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왕조항이다. 어디를 배우든 등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만 나오면 다 무효이다. 그때는 병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 말만 조심하면 병은 선이 악이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뭐 어렵습니까? 요 얘기가 교과서에 복잡하게 써져 있어요. 별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다. 자, 그 한자 다음 빼놓고 읽어보시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지 이래놓고 이제 이게 복잡해 보여요. 또 하나 유형은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 있다. 요거를 계약 명의신탁이라 부르기도 하고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돼요. 또는 우의명 명의신탁. 뭐 우임시켰다. 우의명 명의신탁으로 부르기도 하고 잘 쓰는 용어는 아닌데 어쩌다가 출제에는 좀 별난 인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써요. 용어를. 계약 명의신탁이다. 우의명 명의신탁이다. 그런데 은닉된 이 쓰는 사람도 있어. 은닉된 숨어있는 은닉된 명의신탁이다. 명의신탁자가 겉에 드러나지 않아요. 은닉된 명의신탁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내는 건 반대야. 이걸 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이거 왜? 은닉된 명의신탁은 과거에 관례가 많았어요. 이게. 근데 이 법에 제정된 이후부터 이 관례는 싹 없어졌어요. 3자는 명의신탁 지금도 믿을만한 사람끼리 하긴 해요. 이렇게요. 뭐 아파트 같은 거 경납받으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 경납받으면 내가 투기 무슨 지역에 뭐 집이 2채, 3채라 경납받으면 돈은 되는데 다시 팔아먹을 때 경납받은 부동산 내가 투자로 경납받은 거잖아. 양도세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집이 없는 예를 들면 친구한테 동생한테 부탁해서 네 명의로 경납받기로 하고 내가 팔면 너 수익 나면 몇천 줄게. 이 명의 빌려서 경납받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경우는 좀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 제하고는 경매를 제하고는 이 계약 명의신탁은 그 관례가 거의 없어졌다도 과언이 아니에요. 누가 많이 했냐 이게 기업들이 많이 해요. 그전에 기업들이. 자 봅시다. 땅이 있어요. 아산에 있는 땅이야. 땅 10만 평이야. 뭐 10만 평이니까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겠지. 편의상에 한 명에 칩시다. A의 땅이야. 이 땅을 갑 회장님께서
저 땅을 사시고 싶어 하셔. 저 땅을 사야겠어. 그런데 왜 못 삽니까? 1번, 돈이 없어서. 2번,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3번, 돈은 있고, 시간도 있지만, 이름만 대고 알만한 뭐 현대 정아무개, 뭐 삼성의 이 아무개가 개인명으로 땅 사면 난리 나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재벌 회장들이 땅 투기나 한다고. 개인명으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 비난이 두렵고, 회사명으로 사자니, 기업명으로 사자니, 또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이런 거에 또 판정받아서 또 굉장히 세금도 과세도 크고 등등. 회사명으로 사자니 그런 문제가 있고, 개인명으로 사자니 비난이 두렵고. 그러니까 땅을 사고 싶은데 자기 뭘 못 사고 의리사 벌어. 의리사. 이 땅. 돈은 누가 주고? 내가 줄 테니까. 이 사람 돈 대주는 자금주예요. 회사 돈 이건 뭐건 돈을 줄 테니까 가서 6개월 안에 아무 잡음 없이 달란드를 주고 조속히 다 매입해버려. 다 끝내버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돈은 누가 주고요? 저 100억이라 칩시다. 100억 돈은 내가 주고. 땅은 누가 살아? 네 명의로 살아, 네 명의로.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명의, 신탁, 약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명의 약정은 이유를 막나가 뭐다? 무효이다. 그래서 이 돈 받아서 수탁자 을이 가서 계약 맺고, 자, 100억 사고 팔기를 하자.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누가 치러요? 이렇게 입금시켜주면 이렇게 대금 치르는 거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입금시키는 게 아니야. 응? 회사 돈 갖다가 의리사가 임원 명의로 자기가 계약서 쓰고, 자기가 장부처럼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넘겨받는 거지, 이렇게요. 그러면 수탁자와 매도인이 맺은,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그래서 이렇게 잔금 치르고 이렇게 등기 내죠. 이걸 또 뭐라 불러요? 등기 내주는 행위를 물권 변동. 그래서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이루어진 이 물권 변동은 유효다, 무효다? 이거 자체도 유효한 거야. 문제가 없잖아. 이렇게 계약 맺고 이렇게 대금 치르고 이렇게 등기 넘겼어. 그럼 매매도 계약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하다. 그래서 등을 떼어보면 이게 이제 10년 전 얘기야. 또 15년 전 얘기야. A에서 2번 수탁자 의리사명의로 등기가 났어요.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등기는 유효해요. 왜? 매매가 유효하고 이렇게 잔금 치르고 이렇게 이루어진 물권 변동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을한테 있는 거예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퇴사하게 됐어. 회장 이제 그만두게 됐어. 그만두면서 갑 회장이 10몇 년 전에 그 아산에 있는 땅이, 그 원주에 있는 땅이, 파주에 있는 땅이 아마 의리사 명의로 돼 있지. 그 법무팀과 협의해서 아무 문제 없게끔 회사 명의로 돌려놓고 퇴직해라.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갑자기? 안 돌려줘. 내 땅인데 왜 돌려주니? 갑자기 변했어. 너 왜 반말하니? 반말도 못하니 인전? 내가 나이도 더 많은데? 토대가 탁 돌변한 거야. 그러면 돈 대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이거 내가 대준 돈이고 명의신탁한 겁니다를 주장하면서 직접 다이렉트로 얘한테 갑이 신탁자가 얘한테 부동산 반환을 또는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안 되는 거야, 이거냐?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얘한테 있어. 그러면 얘가 명의딱 주장하면서 뭐는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거 부동산 반환은 안 돼. 소유권 이전 안 돼. 하지만 그렇죠. 비록 명의탁에 약정한 것이 무효지만 103주반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판사님 15년 전에 제가 대돈 돈입니다. 이 돈 대던 증거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입증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매매대금 자금 제공한 거. 이 자금 제공한 것은 찾아올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이건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걸 요구했는데 얘가 안 주면요. 돈도 안 줘. 100억도 안 줘. 소송해야죠, 소송. 소송하면 뭘 밝혀야 돼요? 뭐도 밝혀야 돼요. 그럼 과징금 30 얻어맞고 형사처벌 각오하고 기업들이 이 땅 찾아오는데 땅도 못 찾아와. 돈 몇 푼 찾아오자고. 이거 다 밝혀야 돼.
기업 이미지에 손상이 가고 실익도 별로 없어. 땅값은 지금 1,000억이야, 1,000억. 1,000억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대준 돈 100억만 찾아오는 거야. 실익이 없으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지. 알른이 죽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회사들이 임원명으로 땅 사는 곳이 거의 관례처럼 돼 있었어요. 지금 임원명으로 땅 사요, 안 사요? 땅 샀다가 퇴직하면 누구 거야? 걔 거야. 그러니까 소송 제기하려면요. 회사가 명의탁했다는 거 밝혀야 돼. 돈 몇 푼 찾아오다고 명의탁 밝혀서 과징금 얻어맞고 형사처벌 각오하고 땅을 찾아오르니 뺏기는 거지. 그렇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그전에 이거 하려고 많아서 지금은 싹 없었어 그런 걸로. 그래서 뭐 그냥 얘기가 그냥 사회에서 떠도는 얘기가 이래서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땅을 많이 뺏긴 회사가 삼성이 땅을 많이 뺏겼다라는 말이 많아요. 삼성이 워낙 땅을 좋아했거든. 그래서 뭐 제주도에 있는 땅 뭐 삼성생명 올해 회장으로 근무했던 현아무개 씨가 10만 평 뭐 감귤농장 갖고 있는데 그거 개인 땅이 아니라 아마 삼성이 이거 명의탕을 한 거다. 근데 퇴직해서 그래서 안 돌려주니까 말도 못 하고 있다. 뭐 말들이 많아 이렇게 여러 가지. 돈 몇 푼 찾아오다고 밝힐 수는 없잖아. 안 하지 이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요거. 그죠? 뭐 이건 뭐 3점 논할 필요도 없는 거지. 뭐 경화도 넘어가면 이거에 뭐 선의하게 논할 필요가 없이 하는 건데 다만 계약 명의탁이어서 수탁자 을이 이게 소인 취득하려면 항상 매도인이 선이어야 돼. 몰랐다가는 돈 대준 거 몰랐어야 돼. 돈을 이렇게 대주고요. 계약은 계약서는 얘가 쓰는 거. 매수인란에 A 이름 적혀 있어요. 근데 맨날 연락을 이렇게 저기요 A 씨 의리사통해서 중동 보냈는데 중동 받으셨습니까? 맨날 연락은 이 사람이 직접 해요. 저기요 오늘 의리사통에 잔금 보냈는데 받으셨습니까? 연락 맨날 얘 회장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악이잖아. 계약 명의자만 수탁자 명의를 했을 뿐이지 다 알고 있어. 실제는 얘가 산다는 걸. 얘가 악이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세 명이 모두 알고 있잖아. 세 명이 모두 알면요. 3자는 명의탁이 되어서 그때는 수탁점에 든 게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악이라는 얘기는 다 알고 맨날 연락을 직접 해. 계약서 명의만 수탁점 명의를 적고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잔금을 치를 뿐이지 다 실제 맨날 연락해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3자 명의탁이 돼버리면 수탁 을명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아까 배웠던 3자 명의탁 넘어가서 그 대의에서 등기를 말소시켜버리고 등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로 가야 돼 이렇게요. 선일 때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야. 이게 이때는 얘가 악이라면 이 사람을 허수아비로 보는 거야. 허수아비. 신부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야 이거. 그렇죠? 이때는 얘가 선일 때만 계약명의에서 수탁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이렇게. 이거 보시면 돼. 악이라면 이 경우도 악이라면 3자 간의 명의탁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야. 취급이 된다는 거. 자, 이제 요거는 좀 대입해 볼게요. 그럼 요거를 기업들이 이런 관행은 없어졌고, 이제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이제 경매 받을 때 이 문제 풀어주세요. 경매 받을 때. 자, 경매 물건이 나왔어. 경매는 갑회장이 받는데 자기 명의로 경락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농지 같은 것도 아무나 경락받는 거 아니야. 그 자격이 돼야 되는 거야. 경매허가 결정이 떨어질 때 이 법에 걸려버린 경매허가 결정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명의 좀 빌린 거야. 야, 을아, 네 명의 좀 빌리자. 응? 네 명의로 경매 받자. 그러면 얘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야. 돈은 다 얘가 된 거지. 그래서 경락받아서 경락대 완납한 다음에 현재 A의 땅이었던 것이 경매 명의를 빌렸던 을 명의로 등이 나 있다고. 을 명의 등이 나 있다고요. 그러면 경매 명의는 예명을 썼지만 돈은 얘가 내준 거야.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요. 명의를 빌려준 경락자 을은 법적으로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뭐를 취급하느냐. 경매 받을 때 자기 명의로 경락받지 않고 누구 명의를 빌려서 경락받으면 이거를 계약 명의상으로 봐버려. 그래서 경매 명의를 빌려준 사람 앞으로 등기난 등기 유효하기 때문에 그 명의를 준 을은 진명 등기되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된다는 거야. 그럼 경매 명의를 빌려서 돈 대준 실제 돈을 얘가 냈잖아. 얘는 얘한테 쫓아가서 뭐는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경락대면 대준 거. 그 작은 반환 요구할지언정 경락자 을이 버텨버리면 부동산 반환 요구할 수 없다는 거야. 어쨌든 경매 명의를 빌려서 경락받은 건 뭐를 취급한다? 계약 명의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명의 빌려준 사람 앞에 돼 있는 낙찰받은 그 부동산은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다. 그럼 경매 자금 대준 사람은요. 부당합반환 청구해서 자금은 찾아올지언정 땅을 찾아올 방법은 없다. 또 자금을 찾아오려면 안 주면 돈 안 주면요. 자금 대줬다는 거 입증해버리면 또 명의탁을 취급하기 때문에 과징금 30%그 대준 돈에 의도 맞고 형사소를 받아야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 경매를 통할 때는 경매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때 이게 이제 경매는 여기 법원이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법원이 매도인이 되는 거잖아. 법원이. 이때 경매를 통한 이 계약 명의탁은 이 사람 매도인 법원이야. 여기가 선인지 악인지는 논할 필요 없어요. 선악이 논할 필요 없이 무조건 소유권 취득이 돼. 왜? 우리가 말하는 선인지 악인지는 민사 문제만 하는 거지. 국가가 기관이 가입되는 공법행위에는 그 국가기관이 선인지 악인지 논할 필요 없어. 법원이 악이었더라도 알았더라도 을은 소유권 취득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일 때 계약 명의탁은 선일 때만 소유권 취득이 되지만 경매를 통하는 공적 기관을 통할 때는 경매하는 법원 자체가 선악이 논할 필요 없어. 선이건 악이건 관계없이 언제나 을은 소유권 취득이 된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거 보면 그럼 어디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면 이 교재 좀 어려운데 409쪽에 도표를 보시면 도표 마지막 칸에 쟁점 1 동그라미 부당 소유권자 누구인가 수탁자 을이다. 쟁점 2 부당반환 청구해서 매수 자금을 찾아올지언정 그렇다면 부당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쟁점 세 번째 보면 만일 계약명의 신탁해서 수탁자 앞으로 등기는 냈지만 점유는 신탁자가 하고 있다면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계약명의 신탁은 수탁자에 있는 거야. 수탁자가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거야. 신탁자 하는 얘기가 내가 자금 대준 거 100억 줄 때까지는 나 유치할 거야. 네가 소유권 너한테 있지만 내 부당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 를 주장하면서 신탁자 점유하고 있다면 내가 대준 매매 자금 줄 때까지는 나 유치한다. 유치권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인데 거기까지 나오면 외워두세요. 객관식 문제 풀 때 이 명의신탁이란 말이 나왔어. 이 명의신탁은 우리 민법에서 거의 뭐로 취급해요? 거의 명의신탁을 거의 범죄행위로 취급해. 이 범죄행위로 취급하니까 명의신탁에다 걸려버린 형사처벌, 징역형과 때리잖아. 신탁자, 수탁자 형사처벌 받고 행정처벌 받잖아요. 그래서 민법 문제 풀 때 명의신탁 말만 나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여튼 단어 중에 명의신탁이 어쩌고저쩌고 뭐 수탁자가 뭐 무슨 말이 나와도 뭐가 안 된다? 유치권 없어. 모자랐다고 유치권을 주장하겠어요. 또 명의신탁 말만 나오면 법정 지상권이라는 말은 없어. 문제 풀 때 어쨌든 명의신탁한 토지 후에 수탁자 건물을 지어서 명의신탁이 어치되어서 다시 신탁자한테 땅이 돌아갔더라도 위에 지은 건물은 철거의 대상이다. 명의신탁만 나오면 뭐는 없다? 단어 중에 한 단어 나왔어. 지문 중에. 유치권은 없어. 또 명의신탁 말만 나오면 뭐가 없어요? 법정 지상권이 없어. 또 명의신탁 말만 나오면 통행권이 인정이 안 돼요. 주의토 길이 없다 남의 땅 길 수 없어요.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하지 않아요. 명의신탁자에게. 우리가 통행권은 소유자만 통행권 있는 거 아니잖아. 길이 없다 남의 길 내는 것은 뭐 전세권이나 지상권이 다 되지만 누구는 안 된다? 명의신탁자든 길 못 내. 남의 땅 길 없다고. 명의신탁 말만 나오면 뭐가 안 되느냐. 시효취득이란 말이 없어. 시효취득 인정하지 않아요. 명의신탁자들은. 또 명의신탁이란 말만 나오면 물권자 청구권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물권자 청구권을 누가 이 명의신탁한 땅 침해했어. 누가 침해했더라도 물권자 청구권을 대의해서 행사해야지. 신탁자들은 직접 침해자에게 물권자 행사할 수가 없어요. 5가지 기억하세요. 근데 문제 풀 때 어디를 풀든 단어 중에 명의신탁이 어쩌고 이 말만 나오면 유치권은 없다. 명의신탁에 단어만 나오면 뭐가 없다.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는다. 건물 다 철거해라. 명의신탁만 나오면 뭐가 없다. 통행권이 없다. 뭐 점유를 수십 년, 100년 했다가 명의신탁이란 말만 어디 관여가 되면 수탁자가 점유를 했든 신탁자가 점유를 했든 뭐는 안 된다? 시효취득은 안 된다. 또 명의신탁한 토지 누가 침해했을 때 침해자에게 물권청구권을 대의해서 행사해야지. 직접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 5가지가 인정이 안 돼요.
이런 걸 기억해 놓는 게 간접 문제 풀 때 좋아요. 그러면 이해되고 안 되고 하니 이 단어도 고르는 거야. 이 단어만 나오면 5가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네, 그렇게만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10분 쉬었다가 앞에 총칙으로 들어갈 거예요.